검찰이 오송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인데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유력한 현직 시장의 기소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검찰이 김영환 지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지원 중단으로 인센티브가 낮아진 지역 화폐 결제가 크게 줄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 출토지로 알려진 청주 소로리에 선사문화박물관 건립이 다시 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2023년 여름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해온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자치단체장이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김영환 충북지사는 기소 대상에서 빠지면서 참사 유가족들은 항고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7월 15일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도로공사 편의를 위해 무단으로 훼손한 미호천 제방이 불어난 강물에 무너진 게 참사의 직접 원인이었습니다.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는 참사 18개월 만에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 시공사 대표이사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먼저 제방 관리 책임이 있는 청주시장은 제방 불법 훼손이 반복되는데도 안전점검은 전혀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공사 시행 주체였던 이상래 전 행복청장도 불법 제방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된 1호 사건으로 자치단체장이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을 해서 시민들이 다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권한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기소고요. 반면 지하차도 관리 주체였던 김영환 충북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하차도 자체에는 결함이 없었고 진입 통제가 안 됐던 건 매뉴얼이 있는데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들의 잘못이라며 김 지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단체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도지사님이 가장 문제라고 판단을 드는데 왜 저분만 저런 식으로 또 빠져나가고 됐는지에 대해서 약간 너무 아쉽더라고요. 수사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한 선례가 없고 하천 관리와 공사 등 책임이 결합돼 있어 각자의 법리를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참사 직후 수사본부를 구성한 뒤로 이번 중대시민재해 기소를 비롯해 법인을 포함한 45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의 기소로 정초부터 지역 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은 검찰이 시간만 끌다 결국 김영환 지사에게 면죄부를 준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병선 기자입니다. 현직 시장 기소라는 초유의 상황에 청주시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부시장에 대한 징계조차 거부해온 터라 파장이 더 컸습니다. 청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이유를 막론하고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의 제방 유지 보수 업무는 하천공사 준공고시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며 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하차도의 직접적인 관리 주체로서 사실상 더 큰 압박을 받아왔던 김영환 지사는 불기소 결정에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언급할 사항이 없다며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1년 반 동안 시간만 끌다 결국 김 지사에게 면죄부만 준 거라며 검찰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도민의 분노와 상식을 거스르는 처사로 도민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적 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지사와 청주시장에 대한 엇갈린 기소에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는 건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태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지역에서도 또 하나의 큰 고비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연임 도전이 유력한 이범석 시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새 후보를 물색해야 하는 예측 불가의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충북 인구의 절반이 넘는 청주시의 선거 구도가 흔들릴 경우 도지사는 물론 인접 시군 단체장 선거까지 여파가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수면 아래에 있지만 대통령 탄핵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경우 다수의 후보군이 조기에 급부상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 사태로 불거진 시계 제로의 상황에 여당 소속 현직 시장의 기소까지 충북 정가는 유례없는 혼돈의 1월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북 전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은 오늘보다 3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 기온도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로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제천과 괴산에 한파경보가, 나머지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밤새 내린 눈으로 청주국제공항으로 가는 항공기 37편이 지연됐고 10편은 취소됐습니다. 강풍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강한 바람에 떨어진 자재가 전선을 덮쳐 인근 상가 500여 곳이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은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2시간 10여 분 만인 오후 5시쯤 전력 공급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시각 현재 충주와 제천, 진천, 음성 등 도내 6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자치단체들마다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경기 속에 생계가 막막한 자영업자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는데요. 무너져가는 지역의 골목 상권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0대 후반에 실직하고 9년 전부터 음식점 운영을 시작한 50대 부부. 종업원 없이 단둘이 장사하고 있는데 어느덧 6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불경기를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매출에 도움을 줬던 지역화폐는 인센티브가 줄면서 결제하는 손님이 크게 줄었습니다. 10분이 하셨다면 한 4-5분 정도로 이렇게 많이 결제를 안 하시는 분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뭐 좋죠. 다른 카드보다 이게 훨씬 나으니까. 수수료 부분도 그렇고. 국내 7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3분의 2는 5, 60대. 다른 업종들보다 초고령화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소비재와 신선식품, 배달까지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기준 전국에 100만 명 자영업자가 폐업했고 충북에서도 2만 9천 명 가까이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생계 수단을 접은 겁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좀 더 살아야 되고 하는데 지금 이게 안 된다면 앞으로 20-30년간은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죠. 결국 이들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 복지 부담으로 다 넘어올 것이다. 이럴 때면 이분들이 폐업하고 다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엄청나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지역화폐를 골목 상권의 자생력을 키우는 복지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역 상품권이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작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냐. 다만 현재 지역화폐 사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학원이나 병원, 주유소 같은 가맹점은 골목 상권 활성화와 무관한 만큼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 전교조가 법정 육아 시간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충북지부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가공무원법이 근로시간 중 하루 2시간까지의 육아 시간을 보장하지만 교육부가 학교 자체 기준 수립을 허락했다며 이는 육아 시간을 제한하는 빌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북교육청은 육아 시간이 보장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국가경호국을 신설해 경호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국가공무원인 경호처의 인력이 사병처럼 사용돼 정치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청주청원 송재봉 국회의원도 내란죄와 외환죄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 출토지인 청주 소로리에 박물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사전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제동이 걸렸는데요. 청주시가 올해 다시 도전합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청주 소로리 마을 입구. 인근에서 출토된 15,000년 전 벽시의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재배종 여부를 놓고 학계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구석기 시대 환경을 알려주는 요소로 소로리 벽시는 여전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벽시 외에도 구석기부터 초기 철기 시대까지 다양한 유적이 미호강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청주시는 오송과 오창이 개발되며 발구지가 대부분 보존되지 못한 상황에서 청주의 선사 문화를 특화한 박물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사 관련해서 유물이 출토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체험과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해가지고 가장 큰 관건은 차별화와 유물 확보 방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달 청주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과 어떻게 차별화하고 유물을 어떻게 확보할지 등을 보완해 사전 타당성 평가를 다시 신청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도 유물 확보와 명확한 역할 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차별화가 가능할 건가,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였고, 또 박물관이니까 그 전시물이 박물관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가. 청주시는 자료를 보완해 이달 안에 사전 타당성 평가를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유물을 국립박물관과 국가유산청 대전수장고에서 이관받고 영상 콘텐츠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박물관과의 중복은 전문 박물관으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해결한다는 구상입니다. 옥산초등학교 소로분교 자리에 추진되는 박물관은 국비 등 38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전 타당성 평가 통과가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제천 시립미술관 건립을 충청북도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김영환 도지사가 시립미술관 건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자연치유특구나 제천 비행장에 시립미술관을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2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충주 시립미술관 선례에 따라 제천 시립미술관도 210억 원가량 도 전환 사업비에서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천시는 오는 7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 예정된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개막을 240일 앞두고 집행 실무가 본격화됐습니다. 엑스포 조직위는 개최지인 영동에서 첫 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사무국과 주간 대행사로부터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엑스포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2025 영동세계 국악엑스포 집행위원회는 엑스포 조직위의 실무기구로 지난 10월 국악계 주요 인사를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충주와 제천을 잇는 국도 38호선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행정예고를 통해 제천시 배군면 다리째 터널과 봉양읍 연방리 마곡 입구 교차로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다리째 터널은 후면 교통 단속 카메라로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을 이용해 차량의 뒷면 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